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산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국장 이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위원장님과 최종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영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유재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장진수 생태화천과장입니다. 공지원 식품정책과장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50억 500만 원이 증액된 902억 1,600만 원으로 5.87% 증가했습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1억 원이 증액된 2,098억 400만 원을 계상하여 1.5% 증가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국비 추가 확보, 수소 충전시설 운영비 교부액 일부 감액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54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자원순환가입니다. 1,225억 800만 원으로 공무직 환경비화원 보험료 부담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등 감액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7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4쪽 환경지도가입니다.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대응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교부에 따라 내부거래 지출로서 1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생태안전과입니다. 도율천 주변 내수 침수 피해에 대한 준설공사비, 지방하천 재해복구 공사, 군문교 일원 전망테크 조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11억 1,200만 원 증액된 26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135억 1,900만 원을 감액하여 5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안보다 135억 2,300만 원이 감소한 54억 9,5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예수금 상환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52쪽 산업단지 공공폐수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기정 예산액보다 2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70억 6,800만 원입니다. 관내 공공폐수처시설 처리량 증가에 따라 운영관리 대행비 18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4쪽부터 256쪽 일반회계 계속사업비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59억 4,500만 원, 생태하천과 소관, 지산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10개 사업에 1,441억 3,400만 원입니다.
279쪽부터 281쪽 일반회계 명시 2월 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설 설치 관련 지역 수건 사업 등 3개 사업, 자원순환가, 주변 영향지역 지원관리, 생태하천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8개 사업, 총 31억 3,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부터 76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4년 말 기준 11억 7,500만 원이며 25년 말 총 조성 규모는 8억 6,800만 원입니다. 25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54억 7,400만 원이고 주민 편익시설 운영 민간위탁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등으로 57억 8,1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79쪽부터 88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7억 2,700만 원이며 25년 말 총 조성 규모는 6억 800만 원입니다. 25년 수입액은 2억 1,500만 원이고 음식문화 개선 사업 등으로 3억 3,4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일반 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 사업 명세서 27조 일반 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 회계 세입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반영으로 177억 9,100만 원이 감액된 600억 9,200만 원으로 22.84% 감소했습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세출 예산은 24년도에 비해 104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706억 8,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5.75%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8.41%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예산 규모의 세 번째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 환경정책과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4,600만 원을 감액하여 7.94%가 감소된 469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2025년 신규 사업으로 백운산 생태체험공간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총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성면피해 구제급여입니다. 성면피해 구제급여 수당 및 지급 대상자 증가에 따라 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입니다. 기존 방지시설 설치에서 IoT 설치 지원으로 지원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10억 6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사업에 5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 4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은 수소버스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67억 8천만 원을 증액하여 149억 8천만 원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143억 7,500만 원을 감액하여 158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36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4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2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역수건 사업으로 아나리 마을 저압강 공급 배관망 설치 지원 비용으로 1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자원순환가입니다. 전년 대비 2억 500만 원이 증액된 1,111억 5,200만 원으로 0.19% 증가하였습니다. 25년 신규 사업으로 음식물, 포장, 배달, 다회용기 사용 지원 등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 세척 서비스 지원 등 9개 사업 총 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사업은 평택 에코센터 반입 수수료 및 폐기물 처리비 상승으로
평택에코센터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1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17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분야 관리 사업으로 평택에코센터 음식물류 및 재활용품 폐기물 반입 수수료 85억 100만 원을 계산하였고 279쪽 일회용품이 다량 배출되는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도비 보조 사업으로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 세척 서비스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폐 농약 처리가 어려워 농가에 방치되거나 무단 투기되는 등 잔류 농약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집 및 처리를 위해 폐 농약 수거함 구입으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환경지도과입니다. 환경지도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6억 1,200만 원으로 40.59%가 증가하였습니다. 285쪽 환경지도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회계과에서 공용차량 책임보험 통합관리 예정에 따라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으로 2,600만 원, 유해학물질 안전시설 설치 개선 지원 사업으로 1억 3,6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 사업으로 허가 취소 업체의 방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처리 이행 보증금 수령 금액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생태하천과입니다. 전년 대비 68억 8,500만 원이 감소된 103억 4,100만 원으로 39.97% 감소하였습니다. 25년 신규 사업으로 주요 하천변 자동 차단 시스템 등 7개 사업 총 18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으로 교포천 태양강 LED 조명 설치 및 통복천 징검다리 이정표 및 안전봉 설치, 안성천 억새길 산책로 LED 등기구 교체 사업으로 각각 9천만 원, 5,100만 원,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통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도비 편성에 따라 시설비 10억 원 및 부합성 심의 용역을 위한 연구 용역비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통복 위생처리장 운영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2억 800만 원,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분담 사업으로 2억 1,600만 원 감액된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오성누리광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에 40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친수공간 발굴 및 조성을 위하여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식품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100만 원이 증가된 16억 3,700만 원으로 8.72% 증가하였습니다. 식품 공중위생 관리를 위해 지역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등 9개 사업에 1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5쪽, 486쪽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등으로 전년 대비 140억 9,600만 원이 증가한 331억 1,5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 예비비 3억 3천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2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부터 491쪽까지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고덕 및 현곡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수입,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 적립금 등으로 작년에 비하여 11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62억 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심사안건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에 평택시의 미래가 달려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근본 2025년도 예산서를 보면서도 그렇고, 이 환경국 안에 우리 과의 이름이 딱 그런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 환경지도를 잘해서 자원순환이 잘 되고 생태하천을 만들 수 있다면 평택시의 환경정책은 성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품정책과는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정말 애써주시고 계신데 근본적인 어떤 환경의 자원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산 질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마다 몇 개씩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인데요. 7쪽이에요. 유해조류 퇴치. 그 24년도에 보면 200만 원이었고 25년도에 보면 2,500만 원으로 증가했는데 기존에는 이제 비둘기 기피제만 하다가 이제 떼까마귀 그 레이저 그 사업이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읍면은 이 민원의 대부분 이제 까마귀고 동은 비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일단 동 사업이 비둘기 기피제가 얼마 전에도 한 2달 전에도 어떤 시민이 저에게 비둘기 기피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 일몰됐다라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동사무소에서 배급을 좀 했었거든요. 지금도 이거 동사무소 통해서 나갑니까? 아니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읍면동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 사업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홍보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비둘기가 많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아파트는 또 없어. 그런데 많은 아파트는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기피제라도 뿌려보려고 대부분 이제 망치는데 뭐래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동 지역에 동으로 좀 이런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떼까마귀 퇴치는 저희가 지금 레이저기 한 대 구입 예정이잖아요. 기존에 있었는데 그렇죠. 고장이 나서 수리해서 쓰려고 지금. 근데 계획하고 기존에 있습니다. 한 대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있을 수도 있는데 2-3대 구입했던 걸로 지금 본 의원이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 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한 대 있습니다. 한대 저희 있어요? 과에는 한 대 있습니다. 그래요. 제 기억에 분명히 어느 부서인가 2-3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실효성이 있습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자구책으로 마련한 게 네.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선발을 해가지고 네. 매일 이제 밤에 네. 그 순찰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밤에요? 네, 저녁 보통 낮에는 게 아니라 오후 그 저녁 시간대 다 그 주택가 이런 데 밀집돼서 앉아 있기 때문에 네. 거기를 그 퇴치하려고 그 네. 목적으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뭐 제가 단연간 본 경험치를 봤을 때 길이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아마 그게 뭐 전체적인 지형에 따른 기온의 문제인지 뭐 대부분 이제 그 라인이 형성이 돼 있어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EM 주민보급 사업. 읍면동에 이게 이제 통이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게 이 EM 이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국과장님도 이거 EM 이거 사용해 보신 분 있으세요? 읍면동에서 받아다가 통 들고 와서 없죠. 이게 이제 예산이 한 7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때 유행을 했고 지금 이제 얼마나 실제로 사용하는지를 모르겠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한때 유행했던 건 사실인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냐?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친환경을 위해서 읍면동에
다 이렇게 통을 앞에 막 다 이만하게 두고서 거기에 작은 통 들고 오면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읍면동장 했던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냐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음. 그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거를 매달 배양을 해서 채워주는데 그 어느 동은 막 그 부족해가지고 더 왜 안 이 배양하는데 미처 못 갖다 주면 빨리 갖다 달라고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이게 있습니다. EM 발효액이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 그 화장실이나 설거지할 때 그런 데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나무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화초 같은데 그런 데 주시는 분들 계시고 그렇게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이 그 각 읍면동에 한번 다시 파악 좀 해주십시오. 네, 읍면동으로만 지금 보급하고 있죠. 지금 면회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읍면동 그러니까. 예, 면도.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다른 곳은 없고 이제 읍면 동사무소에만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26쪽 볼게요.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1년에 예산이 3억 원이 집행이 되고 있고 센터장 포함 3분이 계십니다. 잘 되고 있죠? 네,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예. 실적 좀 제출해 주세요. 이거는 아, 네, 알겠습니다. 36쪽입니다. 도로 제비산먼지 저감 사업. 저희가 이제 지난 업무 보고 때도 이제 뭐 말씀드리고 뭐 조례 때도 말씀드리고 뭐 이런 건데, 도로 분리노비차가 7대가 있고 위탁기관이 도시공사고, 근데 저희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보도 사람들 보행로에 대한 어떤 분진흡입 뭐 이런 차량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로의 분진도 굉장히 중요한데 차들이 다니면서 이제 아스팔트 위에서 이제 많은 분진이 생기고 모이니까 하는데 일반 상가 밀집 지역이나 이런 데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도로에도. 그리고 또 어디에 필요하냐면 광장, 그리고 공원에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뭐냐면 엄마가 아이들 꼬맹이들 데리고서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데도 제가 볼 때는 평택시에 뭐 이게 공원과 사업으로 가야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뭐 도로의 분진흡입도 도로과가 아니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뭐 역광장, 서정리역, 평택역, 뭐 서부역, 역광장과 공원과 아니면은 그런 어떤 쇼핑몰들 몰려 있는 곳이나 이런 데도 좀 이 분진흡입 차량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는데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필요 없어요? 아니,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이제 운영에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유럽이나 이런 데 뭐 이탈리아나 뭐 이런 데 가면 웬만한 광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뭐 피렌체나 뭐 이런 데 가면 광장에 광장을 청소하는, 그리고 그 보행로를 청소하는 분진흡입 차량이 실제로 다녀요. 네. 근데 우리도 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제 주요 관광지 아니면 공원, 광장, 쇼핑몰 밀집 지역 이런 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면 피해 구제 급여가 있습니다. 39쪽인데 평택시에 지금 이 예산이 좀 궁금한 게, 성면 노출로 인한 피해 그리고 그로 인한 구제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많습니까? 이거 명단 제출 좀 한번 해주세요. 지역하고. 거주하시는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 같은 건 뭐 블라인드로 해도 됩니다. 그건 뭐 김땡땡 이렇게 해도 되니까요. 지역들하고 그 지급되는 급여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도 좀 정리 좀 한번 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57쪽입니다. 수소 전기차 보급 사업. 우리 이 사업량을 보면 승용 뭐 버스나 이런 거는 뭐 어차피 그렇고, 관용차 세대 포함해서 150대예요. 23년도와 24년도
지금 이거 신청이 어떻게 됩니까? 100% 됩니까? 아니면은 수소차가 조금 인기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소차가 확실히 인기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150대 예산 우리 사업량 중에 얼마나 지금 신청이 들어옵니까? 24년 올해나 전년도. 전년도에는 승용차가 수소가 한 139대 정도 나갔고요. 올해는 한 80여 대? 그렇죠. 왜 그럴까요? 네. 신형이 곧 나오니까. 그것도 있고. 신형이 곧 나오니까 안 삽니다 지금. 내년 지금 기사 검색을 하면 지금 곧 내년 초쯤에 내년 상반기 중에 넥소 신형 모델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3년도에는 어느 정도 사업량에 도달할 정도의 구입이 있죠. 그 전년도에도 그 이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전년도엔 더 있고. 네. 그런데 이게 모델이 너무 오랜 기간 한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80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내년 상반기에 신차 나오는데 기다렸다 사죠. 과장님도 기다렸다 사지 않겠습니까? 네. 산다면 그죠? 우리 시가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더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수소차가 자가용이 늘어나는 게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 속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장선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에서 그죠? 그렇다면 내년에 넥소 신형차가 나오는 내년과 후년 정도는 이 예산의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더 좀 이거 그 매칭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정부에다 좀 더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저희가 수요가 많으면 경기도나 그 환경부에서 시공간의 조정을 하거든요. 예산 네. 조정을. 근데 수요가 많으면 그때 조정해서 그러니까 우리 추가 확보하도록 평택시가 좀 유리한 게 그래도 우리 평택시는 수소 충전소가 이제 저희가 여기 예산 올라온 것도 뭐 3개소 있지만 그 외에도 이제 민간도 있고 뭐 포항 저기 우리 그 포승에 스테이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버스 어떤 종착지라고 해야 되나? 그 거기에 거점에 다 지금 또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따졌을 때 저희 평택시가 그래도 수소차를 타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시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멀었다고 얘기를 하겠죠, 다들. 그러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유리한 곳이기 때문에 수소 정책을 우리가 이렇게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25년도 수소 승용차 예산은 뭔가 좀 충원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차가 나오니까. 개업발이 있지 않습니까? 개업발. 네,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75쪽에 생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25년도) 요구액이 717억입니다. 산출 내역 보면요, 공용 차량 유지 관리비, 이게 보험료 산정이나 이런 거 쭉 보면 차량이 세 대로 되어 있는데 보험료가 200만 원 총액인 거 보면 자가용이에요, 승용차. 근데 유류비 등의 유지 관리비 1년에 1,300만 원, 그럼 대당 430만 원이거든요. 그걸 월 36만 원인데 엄청 타고 다닙니까? 저희들이 승용차가 2개 있는데요. 네. 기동대 차량이 봉고차. 2대요? 예, 예. 오. 그리고 봉고차가 한 대, 기동대 차량이 있어요. 봉고 한 대. 폐기물 관련돼서 네. 그 승용차 말고 그 봉고 차량을 예. 연중 계속 운영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월 얼마 나옵니까? 유류대가? 유류대요. 저희들이 사무실 2대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나머지 한 뭐 30만 원 정도는 그 1년, 그러니까 한 달에 네. 3번이나 4번 정도는 네. 주류를 한다고 현재 보면 돼요. 근데 봉고를 다녀야 돼 뭐 사람들 잔뜩 타고 다닙니까? 직원들 한 운전자 기사 1명하고 치우는 사람 2명에서 6명까지는 타고 있습니다. 네. 적어도 우리 환경국의 차량은 수소차나 전기차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한이 지나면은 그렇게 구입하겠습니다. 아니 연한이 안 지나도 친환경차로 바꿀 때는 회계과에서 변경해 주지 않습니까? 내년에 넥소 신형 사세요. 신청해서. 봉고차는 인원이 좀 많이 타야 되거든요. 인원이 많이 타야 돼요? 예, 예. 하이브리드 사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 민간 위탁비 550억. 근데 이게 지금 2024년도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 산정 연구 용역 산출 기준 적용에는 620억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현재는 10월 9월 달까지만 계산한 분입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요 목에서 보면 24년도 연구 용역을 통한 산출 기준이 620억인데 24년도도 550억이고 25년도 요구액도 550억이에요. 산출은 620억인데 12월 분을 다 한 게 아니고요. 네. 우선 9월 분만 산정을 9개월만 여기 표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왜 9개월만 돈이 없어서? 예산이 우선 많이 드니까요. 차후에 추경 때 세우는 걸로. 네. 환경국이 이제 12개월 올라오면 이제 의회에서 한 3개월 이렇게 예산 절감한다고 이제 먼저 치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지금 쳐서 올라온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 자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 수수료가 있어요. 여기 그 밑에 보면 올해 14억 9천이었잖아요. 편성 예산이. 그런데 내년 예산이 반입 총량제 실시로 반입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예산이 7억 5천으로 줄였어요. 근데 이게 반입이 우리가 아니라 이제 수도권 매립지 기준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반입 총량제를 실시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쓰레기 어디로 갑니까? 예산을 이렇게 반을 잘라도 되나요? 사실상 내년도 같은 문제이겠지만은 올해 봄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네. 당직들이 작년에 13,000여 톤을 처리했었는데 네. 상의 없이 수도권 매립지에서 5,600톤만 네. 저희들한테 허가를 내줬었어요. 다시 해서 7,800톤을 네. 저희들이 만약에 수도권 매립지를 간다면은 안 받아주는 건 아니지만은 네. 2.5% 가산까지 돈을 내야 됩니다. 네. 그 금액이 상당한 네네. 터라 현재 저희들이 에코센터에서 네. 이제 기계 설치가 적어도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10년에서 한 7, 8년 됐기 때문에 네. 효율화성 기계가 나왔어요. 네. 그 기계 2기 중에서 한 대를 현재 교체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현재 처리를 현재 다 하고 있고요. 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수도권 매립지에서 얼마만큼 줄이겠다는 통보는 없었지만은 네. 그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에코센터 가동을 더 많이 유지시킬 지금 예정으로 지금 그러면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13,000톤 했는데 올해 초부터 해서 5,600톤만 받겠다고 이제 수도권 매립지에서 얘기를 했고 예. 그러면은 그 나머지 폐기물은 자체적으로 에코센터에 처리가 지금 어쨌든 되고 있다. 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긴박하게 좀 움직였습니다. 예. 이거 뭐 내년도엔 더 줄일 텐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물량이 안 되면은 수도권 매립지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대신 2.5% 가산금을. 2.5%까지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가산금입니까, 세입니까? 가산금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올해도 내년도에도 이거는 좀 문제 될 것 같은데 큰일입니다. 에코랑 긴밀하게 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80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10월 말까지 집행률이 33%인데 근데 추경에 또 1,500을 편성했어요. 이 예산 어떤 예산이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80쪽. 80쪽이 있죠. 네. 예. 예산 집행률이 10월 말까지 해서 33.2%예요. 어떤 거죠? 80쪽 설명서. 예, 80쪽에 네.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예. 네. 집행률이 33.2%예요. 10월 말까지. 예. 근데 추경에 또 편성까지 한 예산이에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건 예. 저기 확인하고, 예, 네. 확인한 다음에 확인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이게 지금 수지분방업체 선정하고 관계가 있는 예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확인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집행률은 떨어지는데
2회 추경에까지 해서 추가로 한 1-20%더 들어간 예산입니다. 88쪽입니다. 생활 폐기물 재활용 분야 관리. 평택시 폐기물 정책에 사실은 모든 것이 여기 걸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활용. 지금 여기 보면 뭐 음식물 쓰레기랑 그리고 잠시만요. 88쪽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랑 재활용 처리 이 두 가지가 이제 큰 주제예요. 이 안에는 보면.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에코센터에서 나오는 지금 바이오메탄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사용하고 그 지역난방공사로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그 매각까지 해서 그 뭐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그게 금액이 있습니까? 예, 충분히 나오는 거 알고 정확한 금액은요. 네.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그 북유럽이나 이런 데 나라들 보면 대부분 나라들이 이 바이오 메탄가스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로 그 도시 내부의 대중교통들을 운영을 하거든요. 택시나 버스나. 그 우리 이제 에코센터에서 나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60%대 농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북유럽이나 이런 데 이제 우리 택시나 버스에 사용하려면 90% 이상 농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기계에 설치하면 90% 이상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들에 대한 고민을 좀 안 해보나 하는 겁니다.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시민들이 먹고 남긴 음식물 쓰레기가 모여져서 우리 평택시에 대중교통인 택시와 버스가 운영이 된다. 정책적인 의미가 있다. 예. 지역난방공사의 판매에도 뭐 가격이 비슷하겠지만 조금 더 의미 있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갖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농도 올리고 하는 거는 국비사업 요청하면 제가 볼 때 지금 분위기로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현재는 에코가 준공된 이후로 네. 모든 시설이 그 난방공사로 지원되는 걸로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또 협약서에 모든 걸 담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향후에 이런 정책들은 계속해서 확대할 필요가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때 그냥 여기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지역난방공사에 매각되고 그냥 끝난다라는 것보다 대중교통에 그게 다시 사용된다라는 거는 시민들이 어떤 갖는 체감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에코센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 선별 시설 사실 설치 때부터 이 효율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거든요. 민간 기업의 장비보다 좀 효율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재활용에 대해서는 네, 그 80%에서 90%는 현재 재활이 분류가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고형 연료 SRF로 네, 다 연료화 시설을 하기 때문에 네, 밖에서 보는 이미지하고는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에너지화가 되고 있고 효율성은 좀 높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근데 폐기물이 100톤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요. 예, 그게 이제 그 안에 재활용이 이제 뽑아지지 않습니까? 예, 선별이 되고 나머지는 모아서 고형 연료로 또 사용이 되는 거 예, 아닙니까? 예. 근데 고형 연료로 사용되는 게 거기까지 안 가야 되잖아요. 재활용으로 이렇게 선별이 돼서 재활용이 되고 뭐 페트나 뭐 비닐이나 뭐 종이나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우리 평택시의 이 폐기물 처리 사업 전체 정책이 그 재활용을 많이 뽑아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활용을 최대한 활용을 다시 할 수 있는 자원으로 재생산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닌가요? 현재 투명 페트병을 예로 든다면은 네. 그러한 정책이 나오게 된 동기는 다른 플라스틱류하고 네. 섞이면은 재활용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나온 거잖아요. 현재 저희들도 보게 되면은 재활용품을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버린 재활용품을 열어보면은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들이 다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음식물류에는 네. 음식물이 그대로 묻은 채 많이 네, 들어가 네,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재활용이 네. 안 되는 건 사실인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재활용도 높이고 또는 네. 효율적으로 버리는 그 네. 체계까지 현재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쓰레기 수거율제도 조례에 담았고 아직 뭐 집행은 안 되고 있으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말씀 주신 대로 깨끗한 페트병만 재활용이 된다. 그런데 사실 재활용은 폐비닐도 재활용은 되거든요.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무다라, 옛날에 이제 다라라고 표현했던 뭐 이런 게 재활용 마지막 단계에서 그걸로 가는 거거든요. 폐비닐들, 좀 안 좋은 비닐들 이런 게 이제 그런 식으로 각 단계별로 재활용에 좋은 건 뭘로 가고 좀 중급은 뭘로 가고 하품은 뭘로 가고 이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페트만 재활용이 된다. 페트병으로 재활용되려면 깨끗한 게 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페트 원료가 페트 칩으로 지금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좀 뭐 색깔이 있고 뭐 이런 거는 그 나름대로 재활용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활용만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재활용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 맞습니다. 전체가 네. 재활용은 가능합니다. 단 깨끗한 페트병의 가격하고 네네. 다시 해서 폐 비닐 같은 네. 저희들이 네. 돈을 그분은 사가야 되는데 그치, 가성비가 사가지라고 다르겠죠. 저희들 돈을 주고서 사실상 치워요. 그게 재활용이잖아요. 일단 그 업체는 물론 재활용을 하긴 네, 하지만 네. 비용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재활용 정책, 폐기물 정책은 환경 정책은 예산을 들이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 가성비가 나올 수 없는 사업들이라는 거죠. 네.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예. 90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제가 요거 보면서 지금 국비 사업 있고 시도비 사업이 있어요. 92쪽은 시도비 사업이고 90쪽은 국비 사업이에요. 농촌 폐비닐. 근데 두 사업이 킬로그램당 비닐 단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는 보상, 수거 보상금이라고 해서 킬로그램당 20원이고 시도 예산 들어가는 건 수거 장려금이라고 해서 킬로그램당 1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맞나요?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면은 내가 농촌 폐비닐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 보상금 사업이 아니라 장려금 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좀 단가 통일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현재 폐비닐이 네, 국비하고 시비가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장려금은 네, 치우는 그러니까 모아서 주는 농민한테 주는 장려금이거든요. 네. 그 국비는 처리하는 비용이고요. 어.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그거 다시 정리해서 한번 이게 지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90쪽에 국비 사업과 92쪽에 시도비 사업이 사업 개요나 이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 똑같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인데 설명서에 좀 요 작성 다시 좀 한번 좀 해주십시오. 설명 다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과장님만 알고 계시면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자, 100조 클린존 사업. 클린존 사업은 저희가 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을 세워도 매년 부족하다. 지금 여기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3억 원이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예. 제 지역구만 해도 지금 내년도에 줄 서 있는 거, 그러니까 내년에 다 해결을 못해요. 한 3년치는 줄을 서 있거든요. 예. 이 예산 좀 어떤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시 예산 현재 시 예산 현황이 네. 좀 어렵다 보니까 했는데요. 차후에는 많이 세워서 네. 더 확대하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좀 미뤄도 되는 예산이 있고 한데 클린존 예산은 제가 볼 때 좀 빨리빨리 세워야 되는 예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분명히 예산이 부족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한 연중이면은 중간쯤이면은 다 소진되는 예산인데 뭐 필요하면 내년에 추경에 좀 증액해서 성립시킬 수 있을지 좀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필요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개를 현재 했는데 네네. 읍면동에 네. 실상으로 한 개도 배정이 안 되는 네. 현상이거든요. 네네. 그건 추경에도 반영을 하는 거하고요. 네. 특히나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올해는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샘플로 저희들이 그 뭐 다른 비전 이동이나 중앙동 쪽에 하려고 그러는데요. 가림막을 좀 설치를 해보려고 그래요. 가림막. 스크린을 설치해서 음. 아예 쓰레기가 바깥에서 안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네.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 비용까지 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 일단 그것도 네. 추진 후에 네. 성과들을 본 다음에 아니 이게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막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어떤 이 스크린으로 이렇게 가려주고 시민들의 뭐 생활에 불편 없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해서요 평가를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 사업. 아, 이거는 제가 볼 때마다 이게 실효성이 도대체 있는 건가라는 항상 의문을 갖는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무인회수기인데 페트병 무인회수기잖아요. 예. 넣으면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몰에 가서 사잖아요, 뭔가를. 예. 이게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상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네, 아파트나 일반 가정에서 페트병이나 플라스틱을 분리해서 버리잖아요. 네, 그걸 아파트나 자기 집 주변에 버리는 게 아니고 무인 회수기 앞에 와서 네. 직접 투입해서 포인트를 가져가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있어요? 현재는. 예. 이거 실적 좀 예. 저희 몇 대 있죠 지금? 현재 관청에만 네, 5대인가 있습니다. 5대. 요거 실적 좀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없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 세척 서비스 지원. 이거 도비 표기 잘못된 것 같습니다. 9,000으로 변경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먼저 다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그죠? 도배 900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9천만 원을 변경해 주셔야 될 것 예,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거는 우리 최준구 의원님이 질의하실 겁니다. 아 그래요? 다회용기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이게 지금 업체로 지원금이 갑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업체 지원금이 아니라 장례식장으로 가요? 장례식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걸 운영하는 시계 그릇도 사야 되고 네. 그릇도 운반해야 되고 씻어야 아니 그러니까 되고 업체로 가냐고 물어본 거예요. 업체로 가는 겁니다. 그 업체. 예. 이 다회용기 세척 사업을 하는 업체, 예, 대여 맞습니다. 사업을 하는. 예. 그럼 이거 장례식장하고 얘기가 다 된 겁니까? 현재 개별적으로도 한 2-3번씩 미팅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2번 미팅을 했습니다. 관내 장례식장들이 오케이 한 겁니까? 사실상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가 각종 상조회에서 네. 그 그릇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문제. 두 번째는 그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판매를 해요. 네. 그런 수입이 줄어든다. 네. 그 두 가지가 가장 원인이 컸었는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장례식장에 100%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네. 일단 특실 위주로 큰 데 네. 위주로 네. 해서 일단 시범을 일부만 하고 시범을 하겠다. 예 그리고 상조에도 최소한 그 저기 상을 당하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네. 이 제도가 있으니 이걸 쓰는 네. 방향으로 최대한 협의를 여기도 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예. 상주분들이 예 내야 될 금액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현재 논의를 했었는데요. 본인 부담이 있으면 안 쓰죠. 왜? 예 자녀들 중에 대부분 이제 직장이나 이런 데에서 다 지원이 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걸 돈 내고 쓰라고 그러면 무상이 있는데 안 쓰겠죠. 예. 또 올해 시범 사업이니까요. 네네. 적절히 해서 예. 성과를 보고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8쪽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이것도 9개월분만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뭐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네. 추경 때 힘들겠습니다. 이게 다 3개월치에 받아내려면 안 할 수 없는 건데 좋습니다. 113조 생활 폐기물 관리인데요.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 45,000원씩 2,200건.
그렇죠. 예. 그러면 뭐 뒤에 이제 처리는 제가 뭐 볼 건 아닌 것 같고 수거가 2,200건이면 1년에 로드킬 당하는 동물의 숫자가 2,200건 정도 된다는 거였잖아요. 예. 하루에 6건 정도 돼요. 그러면 예.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지금 그렇게 진짜 로드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네. 1,800여 건을 실제로 1,800. 했고요. 네. 올해 10월 달까지는 1,500건 정도를 했고요. 또 그리고 현장에 갔는데 네. 신고를 해서 갔는데 네. 이제 벌써 치워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도 보면은 작년에 한 500여 건에서 올해도 한 600여 건 그 정도까지 다 네. 포함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도 이제 로드킬 당한 동물들 볼 때마다 이게 번호를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연락해서 이걸 치워달라고 해야 될지. 예, 그런 게 좀 홍보를 좀 잘하면 빨리 처리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일반인 분들이 로드킬 신고를 어디로 해야 될지를 거의 모를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어떤 홍보 예산이 좀 그래 빨리 신속히 치워질 수 있게 전화만 하면 이분들 다 출동하면 돈이니까 오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분들 어렵지만 그래도 뭐 밤이고 낮이고 전화하면 오시니까 좀 저희도 좀 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차에다가 적어놓고 다니게. 예,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2,200마리 전년도에 1,800마리 올해 벌써 지금 1,500건이 있다는 거는 좀 충격이긴 해요. 사실 너무 많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121조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이거는 제가 조례 때도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아직 그 법인과 개인이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약간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고 왜냐하면 법인과 개인이 운영하는 개방형 화장실은 나름 그 뭐 주유소가 됐든 건물들은 나름 방호를 하지 않습니까? 뭐 CCTV가 됐든 뭐가 됐든 설치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좀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개방형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가 있는지 통계가 있나요 혹시? 올해는 없고요. 네, 재작년에 한 건인가 또 있었는데요. 뭐 미비한 사건. 미비한 사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개방형 화장실에 대한 비상벨 사업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경지도과 저 이제 질문 3개밖에 남았습니다. 환경지도과 공공수역 131조 공공수역 오염사고 대비 공공수역이람을 찾아봤더니 하천, 호소, 항만, 연안 다 포함되는 용어더라고요. 공공의 용도로 사용하는 그렇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난번에 관리천 오염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힘들었었고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사실 그때 우리가 화재 진압하는 소방에서 사용하는 소방수가 이렇게 하천을 오염할 거라고 상상도 못한 일이 현실에 벌어진 거였거든요. 당시에 이제 화학물질 전체 이제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 전수조사 한번 했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잘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이제 전체 인허가 사항은 한강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한강청하고 별개로 네. 저희에서 이제 관리 가능한 시설물이 있는 것들은 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매주 이제 안내 문자를 드리고 있고요. 네. 네. 실질적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몇 개, 네. 거기는 저희가 이제 직원들 현장을 다 확인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매주 문자를 드린다. 예, 적극적으로 평소에 잘 관리해 주셔서 그렇게 하셔야 저희가 사고 예방에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방제 장비 확보에 보면 2,500만 원 예산 편성됐는데 그 어떤 장비를 뭐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굉장히 작은 금액인데 방제 장비가 어떤 겁니까 이게? 대부분이 이제 오일봄이나 오일 펜스 그리고 이제 그 수반되는 내용들이 네. 많고요. 네. 그리고 먼저도 말씀 주셨지만 직원 피복 관련된 네네. 사항들도 있고요. 네. 그런 사항들입니다. 좀 넉넉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그 2,500만 원 안에는 저희가 이제 직원이 직접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도 포함을 해서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일 펜스나 이런 것까지 있기에는 금액이 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여기서 구입하는 물품이 따로 있고요. 네. 또 저희가 이 예산 내역 사업비가 보시면 있으니까. 예,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흡착폰하고 이런 거 잘 준비해 주십시오. 생태하천 겁니다. 151쪽. 주요 하천변의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 사업. 제가 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과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이제 보니까 우리 여기 사업비에는 151쪽 잠깐만요. 여기 사업비에는 지금 3억 6천 해가지고 도비 12 5대5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국비 사업으로 전년도에 전년도인가요? 올해인가? 예, 천년도. 전년도에 6억 원 해가지고 24개소에 이미 설치를 했더라고요. 한번 1차. 그리고 이번에 14개소. 지금 이 실효성이 뭐 좋아서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까? 예, 실효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급작스럽게 뭐 가서 그냥 사람들이 직접 저희 직원들이 가서 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그냥 그 자동으로 네. 차단하는 게 더 네.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차단을 할 때에 그 안에 위험한 분들 뭐 이렇게 민간인 분들 이제 출입하고 계시면 뭐 나오라고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중앙 통제로 해서 지금 시청 민원실 뒤쪽인가 어디에 뭐 화면이 뭐 스크린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거 보고 일괄 통제해서 차단해 버리면 제가 어제 유선상으로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노약자분들이 그 안쪽에 있거나 자전거나 아니면 휠체어나 뭐 이렇게 노약자분들이 그 안에 있을 때에 만약에 CCTV에서 관제하다가 만약 못 봐요. 점점 왜냐면 모니터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게 그 급격히 물지 않습니까 물이? 이게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CCTV를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보고 있으면서 그리고 음성 시스템도 지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거기에서 현장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인 거죠. 장점은 분명히 있는 사업인데 안전 문제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 되고 있고요. 24개소가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범람하려는 순간에 그 굉장히 뭐 없는 시간에 뭐 미리 좀 여유 있게 비가 오면 상관없지만 그 안쪽에 민간인 분들이 노약자분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해소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53쪽에 교포천 LED 태양광 LED 아 이거 주민 참여 예산인데 제가 이거 보면서 좀 3m 간격으로요 900m 되는데 662개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구간이 양옆으로 하니까 이제 3m에 2개 설치되는 거예요. 양옆으로 해서 이런 구간 사업 구간이 있어요? 평택시에?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평택시에는 아직 없는데 없죠. 그 자전거 도로에는 있습니다. 일본 국도상에 보면은 성탄주차장에서 오다 보면은 그 우측변에 그 예전에 그 자전거 도로변에 설치한 그 바닥 내리평 바닥등은 있습니다. 네, 이 바닥형이에요? 예, 바닥형입니다. 바닥형이라는 이야기는 안 써 있더라고요. 바닥. 개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13만 5천 원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13만 5천 원짜리 662개를 설치한다. 와 이거 예 그래서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이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닙니까? 이 주민 참여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네. 이 부분에선 곰곰이. 근데 이게 검토를 읍면동 하려고 주민 해요. 참여 아니잖아요. 우리 본청 주민 참여 예산이잖아요. 이번에 그죠? 이게 저 오송에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송에서 오송? 주민 제안으로 해서 오송면 사업이에요? 예, 그쪽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면에 예산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금액이 크니까 지방하천은 이쪽으로 뺀 거예요? 지방하천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왜냐면 우리가 이게 이제 그럼 셀파는 어디다 설치합니까? 바닥에 등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태양광으로 운영이 되면 예, 그 바닥 자체에 LED 등
옆으로 주변에 무슨 이렇게 뭐 셀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양광을. 이 자체적으로 이 원형으로 해서 네. 이게 돼 있는 그 LED 매립형이거든요. 네. 거기 자체에 그냥 그 태양광이 달려 있어서 낮에 그냥 어느 정도 태양을 받으면은 그 운영이 네. 되는 밤에 네. 운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예. 뭐 예전보다는 이게 많이 보강이 돼서요. 네. 그리고 뭐 생활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좋아져서요. 지금 네. 뭐 특별하게 뭐 관리만 잘한다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예,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게 읍면동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안만 듣고 오성 사는 분이 제안을 했지. 이거 본청 예산이지 않습니까? 네, 주민참여. 예. 읍면동에서 하는 뭐 그런 행사성 뭐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하는 뭐 이런 게 아니고 총회 거친 게 아니잖아요. 읍면동 총회 이거 읍면동 총회 거친 예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오성 지역의 오성일 뿐이지 본청 예산입니다. 야, 이거 제안서 한번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185쪽의 오성강변 르네상스 축제 올해는 못 가봤습니다. 작년도에 갔었는데 여기 주차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어떻게 해소되고 있습니까? 이거 축제하는 날 오성 그 뚝방 제방 옆에 도로 전체 다 주차장화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해소됐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모성면으로 재배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네. 저희는 그러니까 관여를 안 주차는 모르겠다. 예, 이거 주차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회의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